김강규 시인의 안개의 나라 시작합니다. 안개의 나라, 안개가 뭐 끼어 있는 곳이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만 신비로우니까. 하지만 여기 나온 안개의 나라의 안개는 사실 숨어져 있는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가려버리는,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그 진실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진실에 대한 의식마저 마비되어 있는 아주 부정적인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개에 의한 진실이 감춰진 이 세상에 그 자신들의 처지를 수능해 간다. 그냥 익숙해져 가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진실을 밝히고 허위를 깨트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없다는 점을 무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작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 문제, 냉철하게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겠지.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진실이 왜곡되거나 감춰져 있는 이 부정한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라고 보면 돼. 시의 내용이 그렇게 뭐 사실은 녹록하진 않아. 한번 볼게.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자, 안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실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은폐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야. 안개의 나라. 여기서는 안개의 나라가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 화자는 안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고, 여기는 왜곡된 현실이 바로 안개의 나라다. 자, 안개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거니까 안개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 그런 나라. 자, 안개가 자욱히 껴서 실체를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안개의 나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일까? 근거는 뭘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은폐와 위장, 그리고 가짜로 장식했다 그런 얘기야. 거짓으로. 그 다음에 왜곡,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겠지. 하지만 안개 속에선 뭔가가 일어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본다면 진실을 찾고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어떤은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아서 안 되는 일들 혹은 부정한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것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진실에 다가가는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되겠지. 우리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안개로 다 가려 있으면 진실에 제한적 접근밖에 없단 말이야. 이것도 또한 안개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봐야지. 부정적 2차 현실이라고 보면 돼. 첫 번째, 안개가 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됐어. 이거 비판의 내용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또 부정적 현실이다. 이렇게 2차적 부정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안개에 익숙해져.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전제에서 일어나는 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즉 관습에 익숙해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개에 휩싸여 있는 나라,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야. 계속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밑에 나온 게 바로 그거야.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더 심각한 거지. 안개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식이랄까, 시민의식, 깨어있는 시민의식 이런 게 없어. 마비됐단 말이야. 마비. 현실인식에 다소 소극적, 그러니까 소극적이란 말은 소시민, 소시민적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보통 소시민적 모습이라는 건 속물적 모습을 말하고, 뭐 개인주의가 뭐 지나치다, 뭐 나한테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나랑 관련 없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을 외면할 때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 이게 진짜로 문제란 얘기지. 안개 나라에 살게 되면 안개에 익숙해지고, 안개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진실을 모르는 건 좋은데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더더욱 나쁜 것이다라고 여기 화자는 우리 깨어있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들어야 한다. 뭐 당연히 진실을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보는 것은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현실의 제한이, 부정적 현실이 뭐냐면 진실을 알아가는데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에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시각적으로 제한이 있다면 듣는 거를 가지고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 어떤 대응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꼭 보는 것이 안 돼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데 어떤 그 장애물이나 제한이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귀로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보는 것도 진실을 아는 방법, 듣는 것도 진실을 아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보는 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귀는 자꾸 커진대. 귀가 자꾸 커지면 어떻게 돼? 이 얘기는 들으려고 노력하면, 즉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면 귀가 점점 커져서 진실을 점점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귀가 커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볼 수 없으니까 보려고 하지 않는 이 대응 방법에서 벗어나서 들으려고 하면 점점 더 잘 들릴 수 있다, 진실이. 뭐 이렇게 해서 대응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참담하지, 그지? 여기서는 하얀 안개의 귀는, 자, 봐봐라. 안개의 눈이 아니라 안개의 귀라 했잖아. 보는 것도 안개에 쌓여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듣는 것도 안개에 쌓이면 제대로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사람은 안개 때문에 이번엔 듣지를 못하는 거야. 듣지를 못해. 아까 안개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귀로 진실에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안개의 귀를 가졌다면 제대로 듣지를 못하겠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겠지. 아까 안개의 나라에 안개에 익숙해져서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안개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토끼 같은 사람들, 토끼 같은 사람들 비유적으로 했는데, 토끼는 여기서 귀가 큰 사람들이겠지. 처음부터 큰 사람은 아니고 귀가 점점 커졌어. 듣는 것으로 대응 방법을 바꾼 사람들은 귀는 자꾸 커질 거야. 진실을 들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면 토끼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보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거로 대응 방식을 바꿨고 점점점 귀가 커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안개의 나라에 산다. 그러면 안개의 나라에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점점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안개의 귀를 가졌으니까 진실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줄은 왜 그러고 있니? 탄식이란 말이야. 안개에 쌓여서 보지도 못하고 안개에 쌓여서 제대로 듣지도 못해. 귀는 있으되 현실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야. 자, 이 시는 사실 우의적이고 풍자적인 시야. 우의적이고 풍자적이다. 우의적이란 말은 보통 동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화 같은 그런 얘기지. 돌려 말했단 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는 안개의 나라에 살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닌,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토끼의 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를 우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의적인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안개라는 게 뭐냐면 안개는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야. 뭐냐면 정치현실을 풍자한다고 보면 되겠어. 정치현실. 진실을 왜곡시키고 가려져 있고 진실이 뭔지 밝힐 수도 없는 뭐 그런 정치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라고 되면 되고, 또 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개 자체가 상징이며 우의적이다. 그 다음에 이 시의 특징은 안개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지. 단어의 반복이라고, 혹은 안개의 나라 안개의 나라 이런 식구의 반복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하면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의미 강조를 하고 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한 네 부분으로 좀 나누는데, 처음에 1행부터 3행은 여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언제나 안개가 낀 안개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행부터 9행까지는 4, 5, 6, 7, 8, 9행까지는 여기까지는 너무 익숙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안개의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4행까지는 귀가 자꾸 커진다라는, 들으려고 하면 안개의 나라의 귀는 자꾸 커져.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안개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된 시고요. 사실 이 시를 읽고 나면 좀 뭐 현실 정치, 현실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주지시가 뭐냐면 보통 시사적인 내용, 뭐 정치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성적인 내용의 주지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성과 깨달음 혹은 뭔가 반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보면 돼. 이 시는 사실 2016년도하고 2022년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야. 자주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심하게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억해 두는 게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어. 안개나라 김강규였어.